지난주에 배웠던 성품, 5월의 성품 뭐가 있었습니까? 창의성. 창의성의 반대말 기억나는 사람? 오, 맞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네요. 같이 고백합시다. 창의성. 반대말엔 뭐가 있었나요? 자, 그러면 창의성의 정의도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럼 같이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새로운 관점에서 필요나 일이나 생각에 접근하는 것. 네, 이것이 바로 창의성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창의성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두 가지 도끼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무딘 토끼와 그렇죠. 자, 넘겨주세요. 우리 창의성에 대한 말씀 고백해봅시다. 시작. 도끼가 무딘데도 그 날을 갈지 않고 쓰면 힘이 더 든다. 그러나 지혜는 사람을 성공하도록 돕는다. 자, 그래서 칼도 똑같아요. 우리가 파를 썰 때, 양파를 썰 때 칼이 잘 들지 않으면 혹시 부모님들이 칼 가는 모습을 우리 친구들 본 적 있나요? 왜 가실까요, 칼을? 잘 자르려고.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의 성품을,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모든 영혼 몸이 온전하고 완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우리도 날석에 잘 갈아야 합니다. 창의력이란,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생각과 행동을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 보는 것. 그래서 한번 이번 주에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 본 거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놀 때도 어떻게 놀까? 더? 그렇지, 놀 때도. 야, 한준이 탁월합니다. 더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놀까? 그럼 공부는? 그렇지, 이 공부를 어떻게 더 재미있게 공부할지 우리들이 새로운 방법들을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내면 좋겠어요. 같이 말해볼까요? 어떻게 더 재미있게 공부할까? 어떻게 더 재미있게 놀까? 네, 우리 셀에서 지난주에 나눈 내용이에요. 두 가지. 준이가 전도사님하고 지난주에 같이 셀을 해서 기억을 잘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한준이가 어떻게 더 재미있게 놀까인데 거기서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있었죠. 한준 씨, 뭐였을까요? 그렇죠, 재밌게. 어떻게 더 재미있게 놀까인데 어떻게 더 놀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고 어떻게 더, 같이 말해서 어떻게 더 재미있게 놀까? 그래서 노는 방법도 막 여러 가지를 한번 방법을 연구해서 전도사님에게 재미있는 놀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함께 또 같이 놀아봅시다. 자, 또 오늘은 창의력, 창의성이란 무엇인지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같이 말해보자. 창의력이란, 창의성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힘. 한 번 더. 문제를 해결하는 힘. 보이보윤이도 문제를 해결하는 힘. 네, 창의력이 있는 사람은, 창의성이 있는 사람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4차 산업혁명과 창의적 사고의 4차 산업혁명이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앞으로 올 시대에 우리 사람들에게 꼭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창의성, 창의력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지금이 있고 또 앞으로의 미래 시대에도 꼭 우리 친구들이 갖추어야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다? 창의성, 창의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한 걸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을 크게 공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최대의 단점 뭐라고 하셨죠? 교수님, 카이스트.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교 중에 하나죠. 카이스트의 교수님께서 인공지능의 단점이 뭐라고 하셨죠? 배운 것만 잘한다. 그런데 그런 인공지능은 사람보다 더 뛰어난 거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림까지. 빈센트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막 엄청 AI가 잘 그리는 것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죠. 사람보다도 더 잘하는 일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딱 하나, 무엇이 못한다고요? 창의성. 같이 말해봅시다. 창의성.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것을 떠올리는 일은
인공지능은 못해요. 왜? 인공지능은 뭐만 하기 때문에? 배운 것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창의성을 가진 친구들이 되어야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고 기계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장인들, 어른들에게 꼭 필요한 역량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우리의 회사의 직원이 되려면은 이게 꼭 있어야 돼 라고 했는데 2015년, 몇 년 전이죠 벌써? 6년 전에는 자 보세요. 창의성이 몇 위였어요? 10위였어요. 그런데 2020년 작년에 조사를 했을 때 창의성이 몇 위로 올라갔어요? 3위. 왜? 다른 회사가 생각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지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될까요? 잘 돼요.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발명한 회사가 어디일까요? 삼성? 그렇죠. 애플. 바로 누굴까요? 스티브 잡스.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AI라는 것을 최초로 만들고 죽은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스티브 잡스가 누구를 만들었어요? 시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가 나오니까 헤이, 빅땡비가 나오고 또 누구야? 리도 나오고 여러 친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시리로 인해서. 그래서 어떤 것을 새로운 것을 생각을 해서 어떤 걸 창조하느냐, 그것이 이제 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말해봅시다. 나에겐 창의성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자, 주황색, 파랑색, 초록 색깔 동그라미를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줄게요. 주황색 동그라미 글씨가 보이는 친구들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획일적이지 않은 문제인식 역량. 창의력, 창의성은 어떤 것을 해결하는 힘이라고 했죠? 문제를 해결하는 힘. 문제인식 역량은 이것이 문제네? 이것이 사람들이 조금 불편하네? 이것을 조금 좋게 개선하면 좋겠다 라고, 이것을 더 잘할 수 있겠다 라고 문제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획일적이지 않다는 거는 남들과는 차별화된 거. 남들은 생각하지 않은 신박한 생각, 다양한 생각들을 획일적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창의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란색 동그라미 읽어볼까요? 시작. 다양성의 가치를 조합하는 대안 도출 역량. 자, 문제를 봤어.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이제 무엇을 내야 됩니까? 답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생각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답을 내는 것까지가 창의성의 과정이고요. 마지막 초록색 읽어봅시다. 시작. 기계와의 협력적 소통 역량. 그래서 이 미디어를 얼마나 잘 다루는지도 중요합니다. 전도사님, 그런데 스마트폰을 없애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계를 잘 다뤄요? 기계에 지배당하지 않고 잘 다뤄야 합니다. 같이 말해봅시다. 기계에, 스마트폰에, 컴퓨터에, TV에 미치지 않아야 한다. 지배당하는 사람은 그냥 TV에 미친 사람이고, 게임에 미친 사람이고, 스마트폰에 미친 사람이고, 유튜브에 미친 사람이야. 그 사람은 기계한테 지는 사람이야. AI한테, 스마트폰한테 지고요, TV한테 지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TV는 어떤 상자다? 바보 상자다. 정말 TV만 바라보고 있다면은, 집에서 TV만 주구장창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친구들이 혹시 아직도 있다면 그 친구들은 기계보다 이제 낮은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께서 창의성도 다 주셨는데 그걸 인식하지 않고 TV만 주구장창 보고 있다면은 기계보다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말해봅시다. 기계를 잘 다룰 수 있지만 지배되지 않아야 한다. 지배받지 않아야 한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저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계속 훈련하고 계속 어떤 소리로 인해서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살까지는 스마트폰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고백합시다. 저는 20살까지 폴더폰을 쓰겠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쓸 사람만 고백하세요. 저는 20살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사님 볼 거예요. 몇 년 남았어요, 그러면? 8년, 9년, 7년 이러시고 은서는 이제 얼마 안 남았네. 그렇죠.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기계를 잘 다루기 위해서 어떤 거는 연습을 해야 될까? 그렇죠. 같이 말하자. 타자 연습. 타자 연습은 일주일에 한 번은 30분씩 꼭 하세요. 고백합시다. 타자 연습.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하기. 네, 그래서 타자 연습을 하다가 게임에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가? 부모님 계실 때 하기. 그러니까 타자 연습도 누구 계실 때? 부모님 계실 때 우리 친구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넘겨봅시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요? 창의성, 창의력. 그런데 창의성이 없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로봇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자, 로봇이 시키는 일을 할래요? 로봇에게 주문을 하는 사람이 될래요? 할 일을 시키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로봇은 생각하지 못하는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순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걸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말로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무엇이 생겼습니까? 빛이 생겼고, 자, 꽃과 식물과 나비가 생겨라 라고 하시니까 무엇이 생겼을까요? 꽃과 식물과 나비. 하나님께서도 이것이 생겨라 하시기 전에 머릿속으로 상상하셨어요. 머릿속으로 생각하셨어요. 이 말은 즉슨 하나님께서도 무엇을 갖고 계셨다는 걸까요? 창의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에서 배웠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창의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창의성. 하나님의 창의성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네, 아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창의성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상하신 걸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그대로 됐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도 생각하고 꿈꾸는 것들이 믿음으로 말하면 그대로 어떻게 될까요? 실제가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다 고백합시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세상을 맡겨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도 이것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창의력, 창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창의성의 인물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림을 봐봅시다. 누구인 것 같나요? 아담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뭘 하는 것 같아요? 동물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동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미. 그렇죠. 동물에 무엇을 지어주었죠? 이름.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창의성. 하나님의 창의성이 아담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자, 어떤 동물이 보입니까? 주영이처럼 키가 큰 기린도 보이고요. 또 검정색, 흰색의 얼룩말도 보이고, 동물의 왕 사자도 보이고, 또 누구가 보입니까? 호랑이, 사슴, 공작. 이렇게 아담도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창의성을 발휘해서 동물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친구들도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도 창의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몇 가지를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쭈루루 고백을 해보도록 할게요.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의 아버지는 창의성이 넘치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닮았다. 나도 아버지처럼 창의성이 넘쳐난다. 그 다음,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멋진 곳으로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신다. 나는 창의성을 개발하여 세상을 좋아지게 하겠다. 네, 이 고백들을 우리 친구들이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퀴즈. 자, 넘겨보세요. 넘겨주세요. 이게 뭔지 아는 사람? 구약시대의 성마귀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내는 성마귀였어요. 1년에 한 번 제사를 지냈어야 했어요.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흠없고 섬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죽입니다. 왜? 누구의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그렇지,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온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의 본성 가지고 있어 1년에 한 번마다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가뭇가뭇 기억이 나는데 저기 사모님과 한경희 지사님과 이혜 지사님이 계시니까 도와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라고 하셨냐면은 2m 높이의 흰 천으로 담을 치고 가운데 휘장을 중심으로 첫 번째 빵을 성소라고 했고요. 두 번째 빵을 지성소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속죄소, 거기가 바로 죄를 용서하는 장소,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간신히 휘장을 떠들고 피를 가지고 가서 이제 죄를 용서받는 그런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셨는데, 어디다가 지으라고 하셨냐면 이 성소를, 자, 넘겨주세요. 여기가 어디로 보여요? 사막에는 재료가 있을까 없을까? 사막에, 벌판이 사막에 지으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자, 어떻게 지었는가? 모세에게는 또 중요한 조력자,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람을 또 보내주셨겠죠. 자, 그래서 창의성의 인물 누구가 있습니까? 브살렛과 오홀리압. 자,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되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로 충만하게 하였으니. 전도사님이 앞에서 말한 그런 모든 것을 다 지켜서 이제 성막을 지어야 하는데, 브살렛과 오홀리압이 지혜를 발휘하여서, 지혜를 인식하여서, 누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그 사람들 안에 거했을까 안 거했을까? 거하지 않았어요. 잠깐 그렇게 거하시거나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브살렛과 오홀리압에게 첫 번째 무엇과? 지혜와. 두 번째 무엇과? 세 번째 마지막 온갖 기술로 총명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 다음 넘겨주세요. 분명히 나는 단 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브살렛과 함께 일하게 하겠다 하게서 이 성막을 모세와 함께 브살렛과 오홀리압이. 자, 그 다음 그림. 자, 우선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기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여 그들이 내게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뭐였죠? 모세에게 명하신 일? 성막을 지어라, 그것을 만들게 하겠다 해서 그림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옷과 빨간색 옷이 브살렛과 오홀리압이에요. 그래서 재료를 잘 찾아서 성막을 잘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아까 말한 대로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각 사람 안에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무덤에서 장사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누구를? 그렇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엔 늘 이제 누가 함께 하시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 사람들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한 번 더. 나는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야곱보다, 다윗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더 탁월하다. 왜? 성령님이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
풍차를 만든 소년이 있다고 해요. 아프리카에. 자, 우리 함께 풍차를 만든 소년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위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이 전기를 만들기 위해 미국 교과서에 있는 에너지를 보고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풍차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또 많은 강연에 나가서 이 칸칸바 친구가 말한 것이 try and try, 계속 노력하고 계속 시도하고 스티브 잡스도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성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어떡하지? 안 되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도전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고 창의성을 발휘한 것을 성공할 때까지, 고백해보자. 성공할 때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성품이? 기다리는 인내의 성품을 우리 친구들이 또 같이 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칸칸바 친구의 내용이 영화로도 나와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테드에 나와서도 이 친구가 강연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궁금하다면 가정에서 함께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의성이 무엇인지 정리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창의성은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칸칸바 친구랑 지난주에 태평양의 쓰레기를 모으려고 만들었던 그 친구도 문제를 보고 이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까? 창의성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잘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창의성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질문해 보자. 같이 따라서 말해볼게요.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네,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아카데미에서도, 부모님께도 많이 질문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가정에서 어떻게 창의성을 훈련을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일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듯 집안일을 즐겁게 하는 방법을 찾는다. 방바닥을 닦더라도 빨래를 하나를 널더라도 아휴, 나도 내가 해야 돼. 아유, 우리 엄마는 나한테만 시켜가 아니라 막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거죠. 룰루랄라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이 빨래 만드는 노래를, 빨래 터는 노래를 해도 되고, 전도사님은 예전에 찬우 선생님이랑 함께 금식을 했을 때 사과 같은 내 얼굴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꿀맛 같은 밥맛을 이제 알지요. 금식하고 포식하고 먹어보는 밥맛. 아직도 이렇게 기억이 나. 왜냐면 일주일간 15일간 금식을 해요. 사과 주스랑 당근 주스랑 그것만 먹고 방울토마토랑 그걸 먹고 보식 죽과 그 다음에 토마토 된장 스프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으면 정말 얼마나 이 밥이 꿀맛 같고 얼마나 이 밥이 내가 반찬 투정을 했었던 어렸을 때 그게 얼마나 어찌나 후회가 되는지 해서 전도사님이 차에서 꿀맛 같은 밥맛을 이제 알지요. 금식하고 포식하고 먹어보는 밥맛 이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어떻게 하면 또 재미있는 노래를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즐겁게 금식을 하든지 우리 친구들이 청소를 하든지 노래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일, 휴가, 공휴일에 함께 갈 곳을 찾고 함께 즐길 놀이를 개발하여 새로운 전통을 세운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유치원에 캠페인이 있었어요. 가족 놀이를 방해하는 TV를 끄자. 무엇을 방해하는? 가족과의 놀이를 방해하는 TV를 끄자 해서 전도사님이 그 캠페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도 TV를 다 끄고 가족 놀이를 막 이것저것 유치원에서 보내주는 거를 하면서 놀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딱 일주일만 TV를 끊고 부모님과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 가족들과 재밌게 놀까? 어떤 토론거리가 있을까? 그렇게 잘 가정에서의 창의성을 발휘하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숙제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잘하는 노래가 있죠.
알파벳을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면 돼? A, B, C, D, E, F, G. 더 쉬운 방법. 꽃갈모자 A, 볼록볼록 B도 있고, 또 동우가 말한 것처럼 1, 2, 2, 4, 2, 3, 6. 또 나중에 고등학생인가 중학생이나 그네 공식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노래를 만들어서 어떻게 더 재미있게 공부할까, 외울 것은 노래로 바꿔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 나의 결심 1번부터 5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1번 시작. 내 재능을 선한 일에 쓰겠다. 2번 시작. 사물을 여러 관점에서 보겠다. 3번 원칙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4번 최대한 배우겠다. 5번 성품을 기르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겠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창의성을 잘 개발하면 창의성에 보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평일은 물론 특별한 휴일에 재미있는 모험을 하게 되면 오랫동안 웃으며 즐길 좋은 추억거리가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성취감. 맡은 일을 창의적이고 독특한 방법으로 해내면 큰 성취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성품 무엇이라고요? 창의성.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개발해야 되나요? 창의성.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해선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상상을 하기 위해선 무엇을 많이 봐야 할까요? 말씀도 봐야 하지만, 그렇죠, 우리 윤우가 말한 것처럼 책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말합시다. 독서를 즐깁시다. 책. 책을 읽읍시다. 그래서 책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읽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끼리 책을 재미있게 읽을까? 문제를 하나씩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맞춘 사람에게 방울토마토 하나를 더 준다든지, 그렇게 고기 반찬이 있으면 고기 하나를 더 준다든지, 싸우지 말고, 자, 밥상 앞에서, 자, 독서 오늘 아빠가 이승만 책 읽었는데 거기에서 문제 맞춘 사람에게 삼겹살 하나를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싸우지도 않고 책을 더 재미있게 읽거나, 아니면은 아이스크림을 주겠다라고 아이스크림을 쏜다, 그래서 꼴찌가 아이스크림을 쏘기 하든지, 아니면 치킨이 먹고 싶은데 하면 또 열심히 더 치킨 5등은 5,000원 내고, 4등은 4,000원 내고, 3등은 3,000원 내고, 그렇게 해서 또 치킨을 시켜 먹거나, 그렇게 재미있게 책 읽는 방법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창의성을 잘 개발해서 누구에게 대체되지 말까요? 인공지능, 기계에 대체되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됩시다. 왜냐면 우리는 구약시대보다 더 뛰어나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아멘. 그것을 꼭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